귀에서 뭔가 움직여요. 아미타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서울 강남. 유리와 철근으로 빚어진 하늘 아래 그랜트 테크 본사 앞 분수대가 정오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물줄기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떨어지는 소리,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이 뒤엉킨 소리. 세상은 언제나처럼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 중심에 앉은 10살 소년 강민준에게 세상은 고요했다. 민준은 분수대 가장자리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바지에 작은 손을 얹은 채 분수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보이도록 익숙해진 것인지도 몰랐다. 2살 때부터 그의 귀는 닫혀 있었다. 의사들은 원인 불명이라 했고 아버지 강도윤 회장은 전 세계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녔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준의 귀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분수대 너머로 한 소년이 걸어왔다. 누런 장삼을 입은 동자승.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맨발이었다. 도심 한복판 고급 승용차와 명품 쇼핑몰 사이를 걷는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동자승 혜윤이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연못처럼 깊고 고요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혜윤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만 머물렀다. 혜윤이 다가와 민준 앞에 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너 소리를 잃은 게 아니야. 민준은 입술을 읽으려 애썼지만 그 문장의 끝을 듣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는 들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혜윤은 다시 말했다. 이번엔 천천히 분명하게. 세상이 널 듣지 못한 거야. 그 순간 민준의 가슴 어딘가가 뛰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혜윤은 조용히 민준 곁에 앉았다. 그리고 합장했다. 민준도 따라 손을 모았다. 왜 그랬는지는 몰랐다. 그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난 혜윤이야. 산에서 내려왔어. 혜윤의 입이 움직였다. 민준은 그의 입모양을 따라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름을 그렸다. 민준. 혜윤이 미소 지었다. 민준이구나. 그는 민준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차렸다. 수화를 배운 적도 없을 텐데. 민준의 눈이 커졌다. 너 지금 내 말 들리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느껴졌다. 혜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들리는 것 같았다. 혜윤이 민준의 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내 안에 뭔가 있어.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민준은 귀를 만졌다. 간지러웠다. 아니, 아팠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통증.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움직이지 마. 혜윤이 손가락을 민준의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작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공기가 떨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검은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다. 살아있는 듯 꿈틀대는 형체. 벌레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한. 그것이 혜윤의 손바닥 위에서 녹아 사라졌다. 순간 세상이 터졌다. 윙윙. 분수의 물소리. 쿵쿵. 자신의 심장 소리. 따르릉 따르릉.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 그리고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저 멀리 유리병 너머에서 강도윤 회장이 돌아섰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아니, 들렸다. 민준아. 민준은 울고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듣고 있었다. 강도윤은 달려왔다. 숨이 차도록 정장 재킷이 흐트러지도록.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아들이 자신을 불렀다. 8해 만에 처음으로. 민준아.
지금 정말 들리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서툴지만 분명하게. 아빠 목소리 들려요.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40대 중반 IT 업계를 주름잡는 회장이 도심 한복판에서 무너졌다. 아들을 끌어안으며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어른이 된 후로는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혜윤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회장님. 혜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이동자승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12살 소년의 몸에 오래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혜윤은 합장했다. 저는 산에서 내려온 수행자입니다. 이름은 혜윤. 수행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은 말을 멈췄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십억을 들여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귀를 이 소년이 손가락 하나로 치료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혜윤이 잔잔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귀는 처음부터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막고 있었을 뿐이죠. 무언가? 그게 뭔데? 욕심입니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무슨 소리야? 혜윤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주변의 소리들을 신기한 듯 듣고 있었다. 바람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민준이는 2살 때부터 귀가 다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회사가 위기였어.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부도 직전까지 갔지. 나는 매일 밤을 새우며 일했고. 가족과는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준이가 귀가 아팠다고 했을 때 회장님은 바빠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죠. 아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민준이의 귀는 완전히 다쳤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한 채로.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잘못이란 말이오. 혜윤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들어주지 못했을 뿐이죠. 민준이가 아팠을 때 그 아이의 목소리를. 민준은 여전히 주변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처음 듣는 세상은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혜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산사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에 소리를 잃은 아이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소리를 잃은 건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라고. 무슨 뜻이요? 회장님은 8년 동안 아들의 귀를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이 맞았다. 자신은 민준을 치료 대상으로만 봤다.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저는 내일 병원으로 가보시길 권합니다. 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준이가 다니던 그곳에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당신이 믿었던 것들이 진짜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민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스님.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윤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다. 천만에요, 민준아.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소리가 뭔지. 그리고 혜윤은 돌아섰다. 맨발로 장삼을 휘날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다. 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준을 안아 올렸다. 아빠, 우리 집에 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혜윤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병원에 가보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민준을 데리고 삼성서울병원급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8년 동안 민준을 진료해온 곳이었다. 매년 수억 원의 치료비와 연구비를 지원해온 곳이기도 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처음 듣는 세상의 소리들이 여전히 낯설고 아름다웠다. 아빠, 저 새소리 들려요?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로수를 가리켰다.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래, 들린다. 예쁘지?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혜윤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병원에 가보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했다. 하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겉으로는 희망과 치유의 공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강민준 환자분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담당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잠시만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 익숙한 공간이었다. 8년 동안 수없이 앉았던 의자. 수없이 들었던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라는 말. 민주는 대기실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광고 음악, 모든 게 신기했다. 도윤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담당 의사의 진료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도윤은 주변을 살피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강민준 마이너스 장기 추적 관찰 대상자. 손이 떨렸다.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그리고 한 장의 회의록. 연구비 지속 수령을 위한 환자 상태 유지 방안. 도윤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다. 유지 방안? 그는 다음 줄을 읽었다. 강민준 환자의 경우 완치 가능성이 있으나 연구비 계약 기간 5년 동안 치료를 보류하기로 결정. 회장의 지속적인 후원금 유치를 위해 호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되 실제 치료는 미루는 것으로 함.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그들은 알고 있었다. 민준을 고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고치지 않았다. 연구비 때문에. 자신의 후원금 때문에. 회장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담당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게 어떻게 거기?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오? 의사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연구 프로토콜상. 8년이요. 8년 동안 내 아들을 실험쥐 취급한 거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뒤로 물러섰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최선? 돈을 위해 아이를 방치한 게 최선이요? 복도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진료실을 나섰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응.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이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병원을 나서는 도윤의 손에는 증거 서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주변의 소리를 즐기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다. 아빠 화났어요? 도윤은 민준을 안아 올렸다. 아니야.
아빠는 지금 내가 겪은 일을 바로잡으려는 거야. 차에 타자마자 도윤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팀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왔다. 혜윤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도윤은 자신의 지난 8년을 돌아봤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자신. 아들의 마음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처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잠든 밤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진짜 목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었다. 사흘 후 강도윤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랜트테크 본사 대회의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서 그는 완벽했다. 차갑고 이성적이고 흔들림 없는 CEO.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다. 지난 8년간 저는 제 아들 민준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을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연구비를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방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윤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내부 회의록, 연구비 계약서, 그리고 담당 의사의 진료 기록. 이 모든 것이 제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지금 따님의 청각은 어떻습니까? 아들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회의실 뒤편에 민준이 서 있었다. 비서가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이는 혼자 걸어 나왔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뚫고 도윤의 귀에 닿았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괜찮겠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8개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목소리였다. 저는 2살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빠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들은 열심히 저를 검사했어요. 민준은 잠시 멈췄다. 도윤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저는 무서웠어요. 왜 소리가 안 들리는지, 왜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지.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너무 바쁘셨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카메라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 전 한 스님을 만났어요. 혜윤 스님이요. 민준은 환하게 웃었다. 스님은 제 귀를 만지고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목소리도,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기자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그게 정말입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도윤이 대신 대답했다. 믿기 어렵다는 건 압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저는 지난 8년을 후회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아들의 진짜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에게 사과합니다.
아빠. 민준이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빠 목소리 들리니까. 회의실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도윤에겐 오직 아들의 목소리만 들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민준을 데리고 회사를 나섰다. 밖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아빠, 배고파요. 민준이 배를 만지며 웃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민준과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눴던가. 좋아, 가자. 아빠가 제일 맛있는 떡볶이 집 알아.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자의 뒷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혜윤이었다. 그는 멀리 빌딩 옥상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군요. 혜윤은 중얼거렸다. 귀가 열렸으니 이제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바람이 그의 장삼을 휘날렸다. 혜윤은 합장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뉴스는 강도윤 회장의 기자회견으로 도배됐다. 대기업 회장, 병원 비리 폭로 아들 8년간 실험 대상으로, 청각장애 아들 기적적으로 청력 회복 동자승의 신비한 치료. 강도윤 회장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 눈물의 고백. 도윤은 TV를 끄고 민준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떡볶이 맛있었어? 응.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것도요.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아빠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민준이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제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도윤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혜윤, 고맙소. 그의 입에서 조용한 감사가 흘러나왔다. 탐욕은 언제나 선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병원은 혼란에 빠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언론은 병원 정문 앞을 에워쌌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다. 강도윤은 변호사 2명과 함께 병원장실로 향했다. 8년 동안 수없이 다녔던 복도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환자들의 신음소리.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았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비서가 병원장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병원장과 담당 의사, 그리고 재단 이사 2명이 앉아 있었다. 도윤이 들어서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60대 중반 의료계에서 명망 높다는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아니라 불안만 가득했다. 도윤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오해? 그럼 이 서류들도 오해입니까?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쿵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연구비 유지를 위한 환자 상태 유지 방안. 이게 오해입니까? 담당 의사가 변명하려 했다. 그건 연구 프로토콜의 일부였습니다. 장기 관찰이 필요한 8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다. 8년 동안 제 아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당신들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 도윤이 웃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제가 후원금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희망을 계속 주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재단 이사 한 명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대화로. 대화. 8년 동안 당신들과 나눈 대화가 모두 거짓이었는데 지금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정원에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청년, 보호자와 손잡고 걷는 어린아이.
저 사람들 중에 민준이처럼 방치된 환자가 또 있습니까? 정적이 흘렀다. 병원장이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님, 의료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연구비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그래서 환자를 희생시켜도 된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들은 의사입니까? 장사꾼입니까? 담당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제 아들의 8년이 돌아옵니까? 도윤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쾅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저는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을, 이 하얀 가운을 믿었습니다. 그는 담당 의사의 가운깃을 잡았다. 이게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옷입니까? 아니면 돈을 세는 옷입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도윤은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민준이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모두 밝히십시오. 회장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병원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회장님, 누군가 그를 불렀다. 돌아보니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말고도 비슷한 케이스가 3명 더 있습니다. 모두 장기 연구 대상자로 분류돼 있고 치료가 가능한데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여기. 간호사가 메모지를 건넸다. 그 위에는 3명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다. 도윤은 메모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저도 미안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혜윤이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듣지 못한 건 귀가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언제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지금 간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차에 오르며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갑시다. 빨리요. 네, 회장님. 차창 밖으로 병원이 멀어졌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만이 아니야. 다른 아이들도 구해야 해. 그는 주머니 속 메모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3명의 이름. 3개의 삶. 기다리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진짜 치유는 귀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잠들 수 없었다. 병원과의 대결, 검찰 조사, 언론 인터뷰. 모든 것이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서재로 내려갔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다. 2살 때 찍은 사진. 아직 귀가 들렸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도윤이 사진을 쓰다듬는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달빛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원에 서 있었다. 혜윤이었다. 도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다. 정원 한가운데 혜윤은 연못을 바라보며 합장하고 있었다. 혜윤 스님. 도윤의 목소리에 혜윤이 천천히 돌아섰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어려 보였다. 12살 소년.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오래된 영혼 같았다. 밤이 깊었는데 잠은 안 주무십니까? 혜윤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당신도 안 주무시지 않습니까? 도윤이 다가가 혜윤 옆에 섰다.
연못에는 달이 비치고 있었다. 고맙소. 정말로.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윤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의 귀를 막고 있던 건 병이 아니었어요. 그저 듣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였을 뿐입니다. 무언가? 욕심이죠. 혜윤이 연못을 가리켰다. 이 물을 보세요. 고요하면 달이 비치지만 파문이 일면 달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물을 바라봤다. 민준이는 2살 때부터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 외로움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게 내 탓이란 말이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제 듣고 계시니까요. 듣고 있다? 네. 민준이의 진짜 목소리를요. 혜윤이 미소 지었다. 병원과 싸우고 진실을 밝히고 다른 아이들까지 도우려는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8년이란 시간은 너무 깁니다. 민준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혜윤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요. 도윤이 혜윤을 바라봤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소? 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산사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절에서 스님들이 키워주셨죠. 그때부터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듣는 것뿐이에요. 혜윤이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 사람들은 귀로 소리를 듣지만 저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소리를 내거든요.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민준이의 소리를 들었군요. 네. 그 아이는 8년 동안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요. 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있으니까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다. 최선을 다하겠소. 민준이에게도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혜윤이 합장했다. 그런데 스님. 도윤이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직 갈 곳이 남았습니다. 민준이처럼 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혼자서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소리들이 함께하니까요. 혜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기다리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혜윤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도요. 내 마음? 네. 귀가 열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음이 닫히면 다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혜윤이 도윤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를 항상 열어두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릴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윤이 정원 끝으로 걸어갔다. 그의 맨발이 잔디를 밟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다. 혜윤 스님. 도윤이 마지막으로 불렀다. 혜윤이 돌아봤다.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혜윤은 미소 지었다. 마음으로 부르시면 언제든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연못의 물결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 모든 소리가 새롭게 들렸다. 마음으로 듣는다. 도윤은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문틈으로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도윤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고맙다 민준아.
아빠를 깨워줘서.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무너질 때 진짜 힘이 시작된다. 일주일이 지났다. 검찰 조사는 본격화됐고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비리를 폭로했다. 강도윤은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도윤은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회장님, 회장님. CFO가 다시 불렀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평소의 강도윤이 아니었다. 완벽하고 냉철했던 CEO는 사라지고 지친 한 사람의 아버지만 남아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아니요. 계속하세요.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지 며칠째였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간 후 도윤은 혼자 남았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병원을 고발하고 진실을 밝히고 언론 앞에 섰다. 모두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준아. 아빠. 언제 와요? 저녁 준비됐는데. 민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아빠 요즘 너무 늦게 와요. 저랑 같이 저녁 먹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도윤의 가슴이 찔렸다. 미안하다. 일이 좀 많아서. 또 일이에요? 아빠, 병원 일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작은 한숨이 들렸다. 알았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오세요. 그래, 민준아. 아빠가. 뚝. 민준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처음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내가 또. 도윤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병원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싸우는 거지?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문득 혜윤의 말이 떠올랐다. 마음이 다치면 다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나는 또 민준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다. 고발장, 증거자료, 검찰 조사 일정. 모두 중요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언제 와요? 라는 목소리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재킷을 걸쳤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했다. 내일 일정 모두 취소해주세요. 네. 하지만 검찰 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제 일정을 비워두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8년 전에도 그랬다. 일이 바빠서 회사가 위기라서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의 귀는 닫혔다. 이제 귀는 열렸지만 아버지인 자신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혼자 만화를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저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준아. 도윤의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놀란 표정이었다. 아빠, 벌써 왔어요? 응.
아빠가 일찍 왔지? 도윤은 소파에 앉아 민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민준아. 요즘 아빠가 너무 바빴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또 저 혼자 두는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다. 민준아. 귀는 들리는데 아빠는 안 보여요. 전보다 더 외로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은 아들을 더욱 꽉 안았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또 바보같이 굴었구나. 아빠는 바보가 아니에요. 민준이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냥 저랑 같이 있어주면 돼요. 도윤은 민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래. 이제부터 아빠가 매일 일찍 올게.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자. 진짜요? 진짜야. 약속한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도윤은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아들을 웃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날 밤 부자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은 밥을 데워 먹으며 민준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도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로 마음으로 들었다. 아빠,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 공원 가요. 그리고 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좋아. 그렇게 하자.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창밖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멀리 산사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혜윤 스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또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처럼. 진정한 구원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민준과 함께 일어났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아빠, 진짜 같이 공원 가는 거죠? 민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도윤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켰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걸어갑시다. 네. 걸어서요? 민준이 깜짝 놀랐다. 응. 오랜만에 동네를 걸어보자. 부자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민준은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아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시끄러운 게 싫니? 아니요.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도윤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공원에 도착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부자는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 민준아,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아직은 좀 어려워요. 다들 제가 못 듣는 줄 알아서.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들린다고 해도 안 믿어요.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보여주면 돼. 내가 얼마나 밝고 멋진 아이인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아빠 자랑이야.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혜윤이었다. 여전히 누런 장삼을 입고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는 도윤과 민준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혜윤 스님. 민준이 먼저 소리쳤다. 뛰어가 혜윤을 안았다. 혜윤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민준아, 잘 지냈니? 네. 이제 모든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요. 좋구나. 그럼 아빠 목소리도 잘 들리고. 네. 매일 들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혜윤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일어나 합장했다. 스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윤이 조용히 물었다. 도윤은 민준을 바라봤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걸요. 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빨리 깨달으셨네요.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8년이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혜윤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회장님은 민준이와 함께 계시죠. 도윤은 민준을 바라봤다. 아이는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던지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병원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혜윤이 물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고요. 하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왜죠? 민준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역할에 집중하려고요. 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 사람이 해결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건 가능합니다. 도윤이 물었다. 스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부산으로 갈 생각입니다. 거기에도 소리를 잃은 아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혼자서 계속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혜윤이 웃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항상 저와 함께 하니까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여행 경비라도. 혜윤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맨발로 걷고 절에서 공양을 얻어먹으며 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민준이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요. 좋은 생각입니다. 혜윤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이 달려왔다. 잘 들어. 이제 내 귀는 열렸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소리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들어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아빠의 마음을 잘 들어줘. 아빠는 서툴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시거든.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알아요, 스님. 저도 아빠 사랑해요. 민준이 아버지를 꽉 안았다. 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합장했다. 이제 저는 갑니다. 스님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다. 혜윤은 미소 지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여기서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안녕히 가세요, 민준아. 그리고 회장님. 혜윤은 돌아서서 공원길을 따라 걸어갔다. 맨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도윤과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혜윤이 공원 끝에서 한 번 더 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아빠, 스님은 진짜 부처님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그래. 속세에 내려온 부처님이야. 도윤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진짜요? 아빠가 요리해요? 응. 서툴지만 해볼게. 부자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다. 진정한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강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민준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저 집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민준이 신나게 말했다. 정말? 뭐에 대해서? 제 이야기요. 어떻게 소리를 되찾았는지.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래서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혜윤 스님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신기해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한 친구가 그러는데요. 자기 할머니도 귀가 잘 안 들린대요. 혜윤 스님께 부탁하면 안 될까 하고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혜윤 스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어. 알아요. 부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빠, 스님은 언제 돌아오실까요? 도윤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마 안 돌아오실 거야. 왜요? 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러 가셨거든.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 민준의 표정이 슬퍼졌다. 그럼 우리는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는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하니? 스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음으로 부르면 언제든 들린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스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도윤은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새로 만든 재단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민준재단 마이너스 청각장애 아동 지원 및 의료 윤리 감시. 도윤은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이 재단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혜윤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다. 그때 문득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이 열려있지 않았는데도 바람이 느껴졌다. 스님? 도윤은 중얼거렸다.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들렸다. 분명히 들렸다. 도윤은 합장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부산. 혜윤은 해운대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맨발에 모래가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다. 파도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여기로구나. 혜윤은 멀리 보이는 낡은 횟집 앞에 멈춰 섰다. 2층 작은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쳐있는 목소리였다. 지나가는 수행자입니다. 문이 열렸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혜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울고 있어요. 소리 없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 아이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들을 수 없어요. 여자가 흐느꼈다. 남편은 떠났고 저 혼자 횟집 일하면서 키우는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혜윤은 아이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수아야. 아이가 혜윤을 바라봤다.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였다. 혜윤은 손을 뻗어 아이의 귀를 가만히 만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민준이 때처럼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깊고 더 무거웠다. 이 아이는 세상의 슬픔까지 들었구나. 혜윤은 조용히 주문을 외웠다. 그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서 검은 덩어리가 빠져나왔다. 순간 수아의 눈이 커졌다. 엄마? 작고 떨리는 목소리. 여자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수아야.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목소리. 수아가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처음으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혜윤은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혜윤은 고개를 저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는 수아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웃음소리, 노래소리, 사랑의 말.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윤은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고마워요. 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손을 흔들었다. 백사장으로 다시 나온 혜윤은 파도를 바라봤다. 민준이 잘 지내고 있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 지내고 있어요. 혜윤은 미소 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맨발로 밤바다를 따라.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파도 소리 사이로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울 강도윤의 집. 도윤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종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스님 어디에 계시든 부디 안녕하시길. 그는 중얼거리고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도윤은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라 민준아. 내일도 아빠가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부자의 꿈속에는 혜윤이 나타났다. 맨발의 동자승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진짜 기적은 귀가 열린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린 것이었다. 1년 후, 강민주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뛰놀고 있었다. 공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교문 앞에서 강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뒤에서 비서가 다가왔다. 재단 1주년 행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하교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예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톤은 사라졌다.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 뛰어왔다. 아빠, 잘 놀았니? 네. 오늘 축구에서 골 넣었어요. 우와, 진짜? 자랑스럽다. 도윤은 민준의 가방을 받아들고 함께 걸었다. 민준아, 오늘 재단 행사 있는 거 기억하지? 네. 제가 발표하는 거요? 응. 떨리니?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아빠랑 같이니까. 부자는 손을 잡고 재단 건물로 향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재단 1층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언론 후원자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에 도윤이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민준재단 이사장 강도윤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1년 전 저는 제 아들의 귀를 고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쓰고 최고의 병원을 찾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도윤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정작 제가 들어야 했던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1년 동안 이 재단은 87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었죠. 화면에 아이들의 사진이 떴다. 웃고 있는 얼굴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한 일은 귀를 고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들어준 것입니다. 도윤은 민준을 무대로 불렀다. 이제 제 아들이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엔 떨렸지만 아버지의 미소를 보고 용기를 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2살부터 8살까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친구들 목소리도, 새소리도, 음악도 못 들었죠. 민준은 청중을 바라봤다. 하지만 정말 듣지 못한 건 제가 아니라 어른들이었어요. 청중이 술렁였다. 아빠도 의사 선생님들도 모두 제 귀만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는 안 물어봤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혜윤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은 제 귀를 만지고 검은 걸 꺼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근데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금은 매일 아빠랑 같이 저녁 먹어요. 주말엔 같이 놀고 잠들기 전엔 책도 읽어줘요.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귀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리는 거. 청중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도윤은 무대로 올라가 민준을 안았다. 부자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울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행사가 끝나고 도윤과 민준은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빠, 혜윤 스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민준이 물었다. 글쎄,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시겠지. 다시 못 볼까요? 도윤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으로는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스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어떻게 해요? 여기. 도윤이 민준의 가슴을 가리켰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그때 스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가을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부자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스님. 민준이 중얼거렸다. 도윤은 합장했다. 민준도 따라했다. 감사합니다, 혜윤 스님. 저희에게 진짜 소리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멀리 이름 모를 산사. 혜윤은 법당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똑, 똑, 똑. 고요한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스님 식사 시간입니다. 젊은 스님이 불렀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혜윤은 마지막으로 목탁을 쳤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준아, 잘 지내거라. 그리고 회장님.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셨군요. 혜윤은 일어나 법당을 나섰다. 석양빛이 그의 장삼을 물들였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중얼거리며 산길을 걸었다. 맨발이 흙을 밟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바람소리. 모든 소리가 하나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다. 혜윤의 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3년 후. 민준재단은 전국 12개 지부로 확대됐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수십 개의 병원이 윤리 개선에 나섰다. 강민준은 중학생이 됐다. 학교에서 수화 동아리를 만들어 청각장애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쳤다. 강도윤은 회사 경영을 전문 CEO에게 맡기고 재단 활동에 전념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민준과 함께 재단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 봄날 부자는 산사를 찾았다. 혜윤이 수행했다는 절이었다. 스님, 혹시 혜윤이라는 동자승을 아십니까? 도윤이 주지스님께 물었다.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윤이요. 그 아이는 이미 속세를 떠났습니다. 떠났다니요? 더 높은 곳으로 갔지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답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럼 다시는 못 만나는 건가요? 주지스님이 미소 지었다.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부르시면요. 민준이 법당 앞에서 합장했다. 혜윤 스님, 저 민준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스님 덕분에 저는 이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딸랑, 딸랑.
그 소리는 마치 혜윤의 웃음 같았다. 도윤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아, 들리니? 네, 아빠.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시는데?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잘 지내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부자는 함께 합장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고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